파동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유명하죠. 파동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다. 자, 횡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인 것으로 지진파의 S파, 그리고 물리학 원에서 중요한 전자기파. 전자기파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 그리고 또 수면파 역시도 횡파입니다.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하고, 지진파의 P파, 그리고 소리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초음파도 있죠.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소리라고 부릅니다. 다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청력의 한계 때문에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소리는 항상 매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횡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본을 달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지만 횡파니까 이 리본은요, 파동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고, 종파 같은 경우에는 리본을 달았을 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지만 이 리본이 그대로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종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의 횡파와 종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횡파 같은 경우 마로라고 부르고 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면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마로에서 마로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러요. 횡파 같은 경우에는 마로에서 마로 혹은 골에서 골. 그런데 종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수철 혹은 매질이 듬성듬성 있는 부분을 소, 그 다음에 매질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밀. 그래서 소와 밀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밀과 밀 사이의 거리를 이 종파의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횡파와 종파를 주고 두 파동의 파장이 같다 그러면 O가 되겠어요? X가 되겠어요? X죠. 눈으로 보아도 횡파의 마로에서 마로까지의 거리가 종파의 밀에서 밀까지의 거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 한정돼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파하고 종파 그림이 나오면 파장을 구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동을 해석해 볼 텐데, 물리학 원에서는 횡파만 해석하는 것을 다룹니다. 자, 횡파라고 하면 마치 사인 함수 그리고 산 모양처럼 구불구불 생겼잖아요. 이때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두 개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똑같은 파동을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내가 용수철을 흔들어서 횡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횡파를 위치에 따라서 변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변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에서 그래프가 나왔다고 하면 X축의 물리량이 위치인지 시간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X축의 물리량이다. 그럼 위치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파장을 알려줘요. 근데 X축이 시간이야. 그럼 우리한테 뭘 알려주느냐? 주기를 알려줘요. 주기라고 하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거 0, 요거 2라고 할까요? 2, 4, 실선 보세요. 실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이 파동의 파장이 얼마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횡파니까요. 마로에서 마로까지가 파장. 혹은 골에서 골까지인데 골에서 골은 다음 골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마로에서 마로까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로에서 마로까지 파악이 명료하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마로에서 마로까지의 거리는 진동의 중심,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또 진동의 중심.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마로에서 마로까지의 거리와 똑같아요. 마치 수학에서의 무슨 함수처럼 생겼어요? 사인 함수죠. 한 주기에 따른 사인 함수의 수평거리, 이것이 파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의 단위가 미터라고 하면 이 위치로부터 X축이 위치로 표현되어 있는 변이 위치 그래프로부터 이 파동의 파장이 얼마이다? 4m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리본을 하나 매달아 놓은 거예요. 리본을 하나 매달아 놓고 근데 이 문제에 맞게끔 리본을 매달아 놓으려면 리본을 이쯤에다가 매달을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리본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횡파니까 파동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진행하겠지만 이 리본은요. 수직으로 위아래로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리본이 처음 0초일 때 이 위치, 진동의 중심이었다가 위로 아래로 진동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가 아래 그래프예요. 그러면 X축이 시간일 때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주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리본이 마루인 상태였어요. 한 번 진동해서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의 수치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를 세크로 잡는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로부터 이 파동의 주기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0.5에서 2.5 혹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사인 한 주기의 사인 함수죠. 자, 그래서 이때 요 수평이 무엇을 나타낸다? 주기를 나타낸다. 이 파동의 주기는 2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은 거죠. 자, 여기다가 높아심에서 그럼 이 파동의 진폭은 얼마냐? 진폭이라고 하면 진동하는 폭인데 골에서부터 마루까지 진동하지만 진폭은 골에서부터 마루까지를 잡은 것이 아니고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혹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골까지를 우리가 진폭으로 잡아서 진폭은 얼마라고 답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2고 그리고 단위가 뭐 센티미터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폭이 골에서부터 마루까지 4cm가 아니라 2cm라고 대답을 해야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진동수가 얼마냐 이런 질문 나올 수가 있어요. 진동수는 우리가 그래프로부터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위치일 경우에는 파장, 시간일 경우에는 주기.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관계가 있죠. 혹은 주기는 역시 진동수와 역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아니라 진동수는 주기가 2니까 주기 자리에 2분의 1 그리고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 2분의 1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동의 진행 속력 사실 파동에서의 식은 우리 하나밖에 없죠. V는 그렇죠. F랍니다. V는 F랍니다. 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F는 주기와 역수니까 T분의 람다 해서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할 수가 있고 실제로 구해보면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은 자 그래프로부터 구한 주기가 얼마? 2초 파장은 얼마? 4m 자 그래서 2m/s 무슨 뜻이에요? 이 파동은 1초에 2m씩 쭉쭉쭉쭉 진행하는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이 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파동의 진행 속력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얘는 매질이에요. 매질이 부지런해서 빨리빨리 진동을 전달하느냐 매질이 조금 게을러서 진동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총알 같은 택배의 강국이잖아요. 못 가는 데도 없고 굉장히 빨리 오는데 택배가 빨리 도착하는 것은 그 택배 회사의 시스템 그리고 이제 택배 기사님한테 딸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파동의 진행 속력도 파동을 전달해주는 오로지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진동수는 누군가 진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용수초를 부여잡고 진동을 해줘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진동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진동체가 1초에 몇 번 흔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진동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파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매질에 의해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결정이 되고 진동체에 의해서 진동수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파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파동에 해서 각각 X축이 위치일 때, 시간일 때 파장과 주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V는 F랍니다. 혹은 T분의 람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리본을 매달아 놓고 이 리본을 시간에 따라서 그린 그래프가 아래 그래프이다.
그러면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냐,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순간부터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이 파동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점선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이와 같은 파동이 있어요. 잠시 뒤에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파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파동의 진행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 실선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건 여기 줄을 잡고 연속적으로 사람이 흔들 경우에 자, 이 모양 그대로 아이고 머니나. 자, 실선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그리고 사람이 연속적으로 흔드니까 다음 순간에 파동이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었던 이 리본. 횡파기 때문에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더라도 이 매질은 위아래로 흔들려야만 되죠. 리본이 어디로 가야 돼? 위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 다음 순간에 파동과 만날 수 있잖아요. 다음 순간에 파동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리본이 처음에 진동의 중심에 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올라가고 있네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아,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지금 실선이 원래 파동이에요. 근데 얘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째로 왼쪽으로 조금씩 다 당겨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우리 아까 리본 여기다가 묶었죠? 자, 보세요. 리본은 위아래로 흔들려야 되는데 갈 때가 위에는 파동이 없잖아요. 밑에 파동이 있죠? 만약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하면 이 리본은 밑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